지방분해 주사라는 게 있다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지방이 실제로 빠지는 건가요? 어떤 특정 약물들을 이용해서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니까 부종도 빼주고 지방 세포의 개수 자체를 줄여가는 거죠. 그걸 지방분해 주사라고 보통은 일컫게 됩니다. 근데 병원들마다 각자 어떤 그 재료의 구성 비율을 바꿔서 이제 각자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방이 실제로 빠지나요? 그렇죠. 지방의 개수가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분해 주사만의 한계점은 지방의 크기와 개수는 줄어드는데 피부의 탄력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무조건. 근데 또 안심해도 되는 건 뭐냐면, 지방의 볼륨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피부가 갑자기 쭈글쭈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의 탄력을 좀 더 탱탱하게 잡아주면서 지방의 개수를 동시에 줄이는 거를 좀 더 권장드리는 거죠. 부유방도 없앨 수 있나요? 팔뚝살 없앨 수 있나요? 허벅지 붓는 거 없앨 수 있나요? 부유방도 그렇고 뭐 팔뚝 아래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도 그렇고, 지방이 모이는 자리들에는 지방분해 주사를 통해서 볼륨을 줄일 수가 있죠. 바디 쪽은 얼굴에 비해서 면적이 더 크고 지방의 밀도가 더 많을 거잖아요. 지방세포의 개수가 더 많을 거니까 필요로 하는 용량이 더 많겠죠. 부유방, 팔뚝살, 허벅지 안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바깥쪽, 뭐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뭐 종아리 주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타겟팅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고, 모든 사람의 피부, 몸에는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골격이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지방분해 주사 한 2번 맞으면 더 안 맞아도 돼요? 저 더 이상 거기 살찌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살은 쪄요. 또 쪄요. 새로운 지방세포는 또 생깁니다. 그 자리에 쌓이니까 아무리 뭐 주사나 치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더라도, 뭐죠? 운동만 생각해봐요. 운동해서 살을 뺐어. 지방을 줄였어. 체지방률이 떨어졌는데 운동 안 하면 다시 찌겠죠. 새로운 지방은 생기잖아요.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 운동을 해도 살은 찔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세포의 형성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지방분해 주사 한 방에 끝내는 방법 있나요? 최소 몇 번 맞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케바케 사바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친구는 한 4번 하면 되겠네. 우리 친구는 한 2번 하면 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애초에 한 번씩만 해보셔라. 한 번씩만 해보고 한 번의 효과가 얼마나 주는지를 보고 필요할 때 적당한 시술 간격이라 함은 한 번 들어간 약물이 완전히 작용을 끝내고 사라지는 그 타이밍, 넉넉하게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원하는 타이밍만큼 반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없고 몇 번 만에 끝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분이 24시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여기서 주사 맞고 막 케이크를 막 한 통을 다 먹어 막. 그리고 효과 없다 그러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횟수를 절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한테 받는 게 좋은가요? 어떤 의사한테 받는 게 좋은가요? 어떤 의사한테 받는 게 좋냐라기보다는 이것도 약간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내 얼굴이나 몸의 디자인을 잘 해줘야겠죠. 이런 부분에 지방이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만 지방분해 주사를 어느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각자의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 어떤 기준이 나와 부합하는가, 뭐 그걸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병원마다 워낙 약물의 믹스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원을 다 겪어볼 수밖에 없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병원을 찾으려면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전하게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시술 주기라든지 한 번에 진행하는 용량을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병원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진행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거는, 지방분해 주사를 말도 안 되는 횟수로 티켓팅하는 병원은 안 가는 게 맞죠. 그 정도 하면 될지 안 될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막 10번을 하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으로 차라리 지방 흡입을 하세요. 아니면 운동하는데 등록을 하세요. 그 돈은. 한 부위에 맞으면 다른 부위도 빠진다. 턱에 맞으면 뱃살이 빠지나요? 라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없죠. 그 약물은 그 자리에서만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중턱에 맞았는데 팔자 옆에 지방이 빠진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지방분해 주사의 부작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주의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분해 주사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스테로이드 사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해서 여성분들은 하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의 작용이 다 끝나면 사라지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좀 싫으신 분들은
그쵸. 스테로이드가 없는 약물을 선택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테로이드가 빠진 약물에서도 하열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방분해 주사에서 부작용은 아니지만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약물이 흡수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매일 신부볼에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뽀록하게, 그죠? 약간 그 햄스터 우리 해바라기 씨 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멍이 드는 경우들이 꽤나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부종, 약물에 의한 부종과 멍 자국이 가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분해 주사 약물이 들어가면 알러지 약 처방을 의무적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약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잖아요. 약물에 의한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와 먹는 약 처방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 하면, 지방분해 주사는 보톡스와는 다르게 뭐 엄청난 주의사항이 존재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내게 아닌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찜질방 사우나 같은 데 간다든지, 내 몸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음주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2, 3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분해 주사, 지방 흡입 살이 많이 쪄서 둘 다 하고 싶은데 순서는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수술로서의 접근이 무서우신 분들은 시술을 먼저 해보는 거고, 시술로서의 접근이 여러 번 회차가 반복이 필요한 것이 싫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지방흡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위가 굉장히 국소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면 시술을 먼저 해보는 게 비용적으로 좀 더 효율이 있겠죠.